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깜짝 초대석. 오늘은 여성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혜정 씨는 혹시 우울증과 관련된 경험담이나 주변인 보신 적 있으세요? 봤죠. 그리고 누구? 네. 저 아니 제 주위에 요즘 이제 뭐 친구들이라든지 뭐 주변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이게 갱년기인가? 우울증인가? 아,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가라앉지? 이런 얘기들 만나기만 하면 이 얘기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 핫 이슈네요. 그렇죠. 주위에 남자분들도 우울증 겪고 계신 분들 봤나요? 아니,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남자들 좀 적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 느끼는 거에 있어서 좀 무디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건지 뭐 제가 관심이 없어서인지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곧 찾아옵니다. 자, 오늘 자세한 이야기 익산병원 정신의학과 홍정환 원장님 통해서 알아볼게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 의상이 참 좋으시네요. 저 지난번에 왔을 때 두 분 빨간색 하고 계셔가지고 아. 드레스 코드 맞춰서 오늘 빨간색으로. 아, 오늘 또 시계까지 이렇게 색깔을 맞춰갖고 아, 오셨어요. 빨간 코드로 맞춰야 되겠다. 아, 드레스 코드 레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확 정신이 들 정도로 네. 시선 강탈. 강렬한 느낌을 받으실 지금 겁니다. 이 화면이 우리 원장님밖에 안 보여요. 빨갛네요. 네. 멋지십니다. 네. 근데 원장님께서도 혹시 뭐 우울감을 느낀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당연히 인간인지라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근데 저의 우울감은 그렇게 오래 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정신과 의사가 돼서 생각해보면 그때 우울증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때 막 학교도 그만두고 싶었고 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리고 막 시험도 포기하고 막 정말 되게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사춘기가 좀 늦게 오신 건 아니에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겠는데 근데 그 나이 때 지금 이제 저한테 그런 학생이 왔다 그러면 저는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제 일을 바쁘게 하면서 네, 한참 네. 동아리 선배들이 너 뭐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끌어다가 그 동아리 활동들을 막 하면서 네. 저절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 가끔 우리가 왜 우울하다 너무 처진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너 한가해서 그래. 맞아. 바쁘게 살면 괜찮아져. 약간 호사스러운 얘기야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진짜 우울증인지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건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헷갈릴 때가 참 많거든요. 네, 오늘 이제 좀 자세한 한번,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 여성과 남성이 겪는 우울증에 또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울증이 비교적 굉장히 흔한 질환이긴 한데 여자가 아무래도 남자보다 훨씬 많고요. 방금 그 앞에 인트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주변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시지만 뭐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죠. 네. 내 주변에는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유병률이 한 2배 정도 되고요. 우리 여성 우울증이 훨씬 재발도 잘하고 증상이 조금 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여성만의 과연 문제인 거냐? 반대쪽으로 보면 남자들은 둔해석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제가 했던 말이 그렇죠. 그러네요. 네. 정확하네. 네, 본인의 감정 변화나 이런 것들을 세세히 고찰하고 관찰하는 능력이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흔하게 이야기하기로는 여자들은 뭔가 좀 불편을 느끼면 병원에 찾아와서 상담을 요구하거나 치료를 찾는데 남자들은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나의 남성성, 나의 마초 기질을 그게 내가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반응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나 아니다. 난 아니야. 저 아니에요?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 여성 우울증의 원인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유. 네. 뭐 여성 우울증은 여성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울증의 어떤 생리적인 원인이나 그 사회적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데 네. 여자에게만 있는 생리적인 원인으로는 그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 호르몬 변화. 네, 그렇죠. 이제 뭐 사춘기 이후에 월경을 하게 되고 임신 주기 안에서는 그 네. 월경 주기가 또 깨지게 되고 40, 50 넘어가면서 이제 폐경이 오게 되고 이러면서 살면서 큰 호르몬의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남자보다 여자가 더 흔한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사회 심리적인 스트레스 영향으로는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자가 학대받거나 폭력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리고 아동기 때 이런
그 박탈 경험, 이런 학대의 경험들 자체가 유전자에 새겨져서 나중에 우울증을 유발하기 훨씬 쉽게 만들어준다라는 네.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하는 양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네.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 여자분들 중에 남편이 바람핀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찾아오셔서 우울증으로 진단받으시는 분이 많은데 남자분들은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라고 하면 화를 내죠. 폭력적으로 변하고 상대방을 찾아가서 이놈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 네. 우울해지거나 그러진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 자체가 남자는 폭력적으로 여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우울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한테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호르몬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네. 사람이 어떤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 뭐 나이를 떠나서도 이게 내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호르몬에 따라서 이제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휘둘려지는 것 같아서 예. 이거 참 그 얘기만 들어도 약간 우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호르몬 이거 참 뭐라고. 근데 네. 사람인데 어떡해요? 그 얘기는 네. 무슨 얘기랑 비슷하냐면 밥 안 먹었는데 배고파. 난 왜 밥에 그런가요? 휘둘리는 사람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울증인가? 라고 느낄 수 있는 각자만의 증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보통 보면 우리 체크해서 뭐 나는 몇 개에 해당되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근데 해당되지 않는데도 나는 근데 증상은 똑같은데 근데 우울증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네.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우울증이라고 느낄 수 있는 증상들,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제일 이제 정신과에 가서 면담을 했을 때 진단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하는데 네. 진단 기준을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중요해요. 2주 이상. 2주 네. 이상. 살다 보면 뭐 한순간 하루 이틀 정도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슬퍼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게 하루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2주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우울증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와 더불어서 무기력감, 아무것도 하기 싫어, 사는데 낙이 없어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생리적인 변화가 같이 따라오죠. 잠을 자는데 그러니까 불편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네네. 이런 생리적인 변화도 같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 이게 식욕이 전혀 떨어지지 않아서 해당 사항이 아니군요. 요거는 근데 진단 기준이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 5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우울증으로 진단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식욕은 괜찮은데 나 잠은 잘 자는데 네. 그럼 나머지 진단 기준들을 같이 좀 둘러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연령대별로 조금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보통 흔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우울감, 네. 뭐 무기력감, 뭐 말로 표현하는 이런 증상들은 성인 연령대 보통 내 감정 변화를 말로써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성인 연령대 그런 연령대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거고요. 네.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짜증이 많아지고 비행 청소년이라고 부를 만한 애들, 네. 네. 걔들 찾아보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얼굴 보고 면담해 보면 니는 우울증이니까 우울증 어머. 치료를 좀 해보자. 오. 그러니까 소아청소년은 행동으로 표현이 돼요. 오. 그러니까 흔히 중2병 그게 우울증의 일종으로 봐야 돼요. 일종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사춘기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그 자아감이 커져가면서 나의 의사 표현하는 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ADHD의 증상 중 하나가 어떤 그 중2병의 증상, 그렇죠. 일맥상통한다라는 얘기는 ADHD와 우울증이 약간 비슷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요 증상들을 감별을 해내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인터넷에 체크하는 것들 찾아보니까 나는 이거인 것 같은데 저거인 것 같은데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나는 우울증인 것 같은데 얘는 아니라고 그래? 네. 라고 하는 게 그 문항들이 서로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의의 역할이 중요하죠. 중요하네요, 네. 진짜. 내가 집에서 체크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체크하시는 거는 중요해요. 해 보셔서 네. 내가 그걸 찾아서 체크를 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삶의 불편함을 느끼시면 병원에 찾아오셔서 상의를 해보시는 게 그러면 이제 노년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나타나나요? 연세 드신 분들은 통증으로 표현이 되죠. 어머나. 아프다.
오. 근데 병원 가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게 신경성입니다. 뭐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요. 연세 드시면 그래요라고 하는 이런 통증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통증을 주로 보시는 선생님들은 네.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통증이다. 라는 표현들을 쓰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경이 심리적. 지배하는 제대로 된 지역들에 맞춰서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어깨가 아팠는데 여기가 조금 나아질 것 같으면 이제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조금 아플 것 같으면 이쪽이 아프고 이제 돌아다니는 통증들이 있거든요. 네. 연세 드신 분들의 우울증은 이런 통증의 양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여담 같지만 그러니까 명절 전후로 네. 시골 할머니 매일매일 가서 물리치료 받고 여기 아파야 해서 주사 맞고 하시는 분들이 네. 안 아파지는 때가 언제냐면 명절 전에. 자식들 오니까 자식들한테 어. 뭐 이것저것 챙겨줘야 되니까 그거 챙기실 때는 아프지 않으셔. 아픈지도 모르고 기대감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분들이 다시 또 아파지는 거는 명절 마지막 후에. 날 자식날 보내고 나면 아이고야 하면서 마음이 다 통증이 나타나는 아프네요. 아니 진짜. 근데 약간 공감하는 게 어. 저도 집에 혼자 있으면 가라앉고 막 이렇게 힘이 없다가 가족들이 오거나 사람이 드나들면 기운이 또 나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어르신들은 그렇죠. 이거의 몇 배를 더 네. 하신. 그래서 이제 약물들 중에 네. 통증을 조절하는 뭐 재활학과나 통증의학과 뭐 이런저런 과들에서 네. 우울증 약물들을 같이 좀 사용하죠. 어떤 치료제가 있어요? 항우울제 중에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네. 어떤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긴 하지만 그 중에 그 노르에프네프린 쪽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어려워. 어려운 지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런 약물들이 몇몇 우울증 약물들이 통증 조절에도 효과적이다. 라고 해서 그 정신과에서는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하지만 정형외과 같은 쪽에서는 통증 조절을 하기 위한 약물로서 같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아지면 통증도 좀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이제 먹으면은 아까 이제 우울증의 증상들이 무기력해지고 삶의 낙이 없어지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이런 치료제를 복용을 하면 이런 것들이 어떤 방법으로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 뇌 안에 이 약물이라는 게 약이 입으로 들어가면 배에서 소화가 돼서 우리 몸 전체로 퍼지게 되거든요. 네. 그 우울증 항우울제들의 시라고 해야 되나요? 타겟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결국 뇌죠. 뇌에 뇌 안에 들어가서 뇌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깨진 신경 전달 물질. 앞서 잠깐 말씀드렸더니 어렵다고 하셨던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요. 가장 흔히 알려진 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죠. 이시영 교수님이 뭐 세로토닌 하라 뭐 하면서 이야기하셨던 네. 그런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프네프린, 도파민 등등의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져 있는데 그 깨진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속 한쪽으로 쳐져 있는데 네. 이 균형을 다시 맞춰준다는 거죠. 지금 문자를 한번 주셨는데요. 2823님께서 문자 하나 주셨어요. 이분의 이제 신랑님께서는 원래는 굉장히 과묵하신 분인데 지금은 정말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이게 이제 호르몬의 변화인지 우울증인지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왜 그러신지 좀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자, 우선 그 과묵하시던 분이 말씀이 많아지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짜증스러운 이야기들인지 이제 그러니까 이분의 그 내용은 네.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가요?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살짝 질문이. 조울증인가 이것도 염려하셨고. 현재 그러니까 연세를 그 상담하신 분 남편분의 나이를 좀 알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추측컨대 연세가 한 50대 중후반 정도 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뭐 이 정도 되신다고 하면 조울병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나이 먹을수록 남자는 여성화 돼가고요, 네. 여자는 조금 남성화 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 보고 우는 은퇴한 아버님들이 계시는 게 네. 나이 들면서 점점 여성화 돼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혜정 씨는 점점 남성화가 되시는 거예요? 원래 남성적이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끝나고 자세히 좀 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울증 원장님, 예방법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울증 예방법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요. 네. 네. 햇볕 많이 보시라는 얘기 말씀드려요. 햇빛. 그러니까 오전에 보이는 오전, 오후보다는 오전. 그래요. 네. 뇌 안에 신경 전달물, 그러니까 뇌 안에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얘는 잠을 잘 자게도 만들지만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걸 먹는 약으로도 있잖아요. 먹는 약으로도 있지만 약보다 더 좋은 거는 실제로 쏘는 햇빛이에요? 거. 그렇죠. 오. 그러니까 뇌 안에서
그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부위는 얘는 너무 깜깜한 데 숨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얘가 시계를 차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얘가 내가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는 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 야 이제 너 이제 좀 쉬고 밤에 일해라고 알려주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게 좋고. 그 인간 관계를 좀 더 주도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은 어떨까요? 그런 방법들. 근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네. 사람마다 성격적으로 그래요. 타고난 게 다른데. 그치. 누구는 그게 너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자, 방송 끝나고 햇빛 한번 단체로 네. 햇빛 쬐러 갑시다. 30분 동안. 네. 자, 울랄라 세션의 우울해하지 말아요 들으시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답한데 마음이 우울한데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줘요. 괜찮